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병모 작가의 마법 같은 빵집 이야기, 위저드 베이커리를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빵과 특별한 마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Y의 경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다. 전생에 알던 사람인가? 재혼 클럽에 다녀온 할머니가 들이민 4대장의 사진 가운데 아버지가 한 장을 골랐다. 그런데 그 사진 속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아주 오랜 옛날, 내가 태어나기도 전, 어쩌면 공룡들이 육중한 발소리를 내며 땅 위를 지배하던 중생대 시절에. 그렇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얼굴도 아니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째서? 나란히 한일자를 그리고 있는 눈매와 입술 때문에 화났는지 즐거운지 모를 표정. 예쁘지도 못나지도 않은 이목구비. 그렇다면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얼굴이어서 오히려 낯익은 모양이다. 할머니는 이미 그 사람으로 결정됐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말했다. 잘 생각했다. 이제 얘 애미는 잊고 새 출발해야지. 늙지도 않은 남자가 애 데리고 혼자 쩔쩔매면서 살아봐라. 얼마나 주위에서 손가락질들을 해대는가. 이 양반은 사별은 아니고 이혼했다는데 뭐 그리 걱정할 것 없다. 이 양반 잘못이 아니라 전 남편이 주식에 미쳐서 빚만 2억 가까이 됐다지 아마. 노름 계집질 이런 거 없이 성실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잘해줄 양반이다. 할머니는 호구조사 내역이 상세하게 기억나지 않는 듯 파일을 몇 장 넘기며 안경알을 올리고 들여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어린 딸 하나 있고. 제 엄마 닮아서 예뻐. 나를 흘끗 보며 얘한테도 탈 없이 잘할 거다. 어쨌거나 학교 선생인데 공평무사하기로는 이를 데 없겠지.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마누라가 학교 선생 하면 그걸로 얘기 끝이다.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직장이잖냐. 내가 다니는 회사가 그런 호사를 누리게 해줄 것 같으냐. 음식 솜씨도 좋고 살림살이도 야무지게 잘하고. 처음 결혼할 때 신부 수업하느라고 요리 학원도 다녔다지 아마. 무엇보다 이혼하고 나서도 시부모 제사를 지냈을 정도로 어른들을 공경한다니 안심이다. 물론 결혼하면 전 시부모 제사는 그만둘 거란다. 여러 말 할 거 없이 날짜부터 잡고 상견례랑 기타 번잡스러운 것들은 차근차근 하자. 애 딸린 호라비 주제에 별 볼 일 없는 회사 부장밖에 안 되는 내가 초등학교 여선생을 마다하면 다들 배돼지가 불러 터졌다고 할 거다. 아버지는 서류철에 꽂힌 전신사진, 측면사진, 정면 클로즈업 사진을 후루룩 넘기고 그 뒤로 차례로 붙어있는 몇몇 서류를 보았다. 대학 졸업 증명서라든가 대학 다닐 때 학점은 얼마나 좋았는지, 현재 어느 초등학교에 근무 중이라는 재직 증명서, 들락날락하지 않고 비교적 깨끗한 재산 내역이 적힌 명세서, 전남편과의 이혼 사유를 자필로 적은 것 등 자신의 하얀 속살을 모두 발라내어 보인 물고기 같은 일련의 서류들이 한 뭉치였다. 옆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내게 아버지는 전신사진을 슬쩍 들이밀었다. 너도 봐, 내 엄마가 되실지 모르는 분이니까.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할머니가 역정을 냈다. 관둬라. 애가 뭘 안다고 이런 걸 보여주냐. 어머니, 저는요, 얘가 당연히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얘한테 어떤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마가 될 사람을 미리 봐서도 안 되나요? 나는 아버지가 내미는 전신사진을 곁눈질로 흘끔거렸다. 아버지가 서너 명의 사람 가운데 할머니의 취향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예쁘지 않은 사람을 골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이 서류 뭉치들을 주섬주섬 꺼내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암컷이 너무 예쁘면 얼굴값 하느라고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그저 서글서글하고 남들이 고개 돌릴 만큼 못나지만 않으면 된다. 처음 사진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불가해한 감각이 마음속에서 갈수록 부피를 키워갔다. 나는 스르르 눈길을 피했다. 할머니는 딱하다는 듯이 혀를 2번 차더니 나머지 서류를 거두어 갔다. 여러 말 말고 그 사람으로 결정해. 내가 업체에다가는 말 전해놓을 테니까. 이번 주말 비워둬라. 종로 3가로 약속 잡아놓으마. 주말은 비워둘게요. 하지만 결정 났다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만나봐야 아는 거니까. 대체 뭐가 문제냐. 만나보지 않고도 알게 해주려고 이 많은 서류를 쌓고 왔는데. 할머니는 툴툴거리며 식탁을 물렸다. 다녀올게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텅 빈 집에다 대고 인사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간부치들의 그 목소리가 부딪혀 울렸다.
들어줄 이 없는 인사를 빼먹지 않는 이유는 부적이나 굿 같은 거다. 이 집이 나 말곤 아무도 안 사는 텅 빈 집이라는 걸 애써 잊기 위한. 지금 나는 할머니가 송금한 영치금과 옷가지를 챙겨갖고 나가는 중이다. 아버지가 여아 성추행으로 구속된 건 작년의 일이고 이 집에 돌아오려면 아직 1년도 넘게 남았다. 그것도 하필 어린이날이었다. 설, 추석, 크리스마스 등과 함께 어린이 제품 대목 시기. 보통 그런 연휴들을 끼고 1년에도 수차례 코엑스 등에서 크게 열리는 캐릭터 박람회. 아버지는 거의 늘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고 고객들과의 접촉이 곧 범행 현장이 되곤 했던 거다. 아버지 덕분에 나는 다음 주에 멀리 떨어진 학교로 전학까지 가게 됐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6년 전 결국 사진 속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계집을 얻기 전에는 추석 때 얼굴 들이밀 생각 따위 하지 마라고 펄펄 뛰고 갔다. 이유는 없었다. 아니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무언지는 몰랐다. 그러나 사진 속의 사람과 그 딸이 내 앞에 나란히 나타나 다녀간 다음 이 아줌마와 결혼할 거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아버지가 말했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고개를 저었던 거다. 아니, 나는 싫어요. 처음에는 분명 상관하지 않으니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말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려 했다. 그런데 목구멍보다 더 깊은 곳, 저 마음 밑바닥에서 누군가 경보를 보내고 있었다. 조심해, 잘 생각해. 이건 왠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이토록 평범한 얼굴인데도 자꾸 어디선가 본 것만 같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 것도 꺼려졌다. 이상해. 보았다면 동네 슈퍼에서 오다 가다 마주쳤을 법한 얼굴인데 어째서 이토록 선명한 거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감각이 흐릿했지만 함께 나타난 딸을 보자 둘을 세트로 어디선가 틀림없이 봤다는 확신이 들었다. 혹시 어디서 저 보신 적 없으세요? 딸을 데리고 온 아줌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모르겠네. 내가 누구랑 닮았니? 뭐. 어디서 봤으면 또 어때서. 그렇지? 그녀는 갸우뚱하게 기울어진 얼굴에 미소를 그리며 대답했다. 그랬다. 본 적 있고 없고 자체는 사실 크게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건 그 기시감이 무색투명하며 무미무취할 때나 해당된다. 엄마가 떠난 뒤로 자기 주장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내게서 그런 대답이 나오자 아버지는 조금 당황스럽다는 듯 웃다가 내 등을 팡 쳤다. 이 자식, 어른들이 결정한 일인데 끼어들면 안 되지. 사실은 말이다. 이 아빠도 결코 좋아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너도 물론 친엄마가 많이 그립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봐. 내 엄마가 널 몇 번을 버렸는지. 엄마 자격이 있냐 말이야. 그런 엄마를 뭐하러 그리워하고 그러냐. 그런 마음은 차라리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을 정해두고 나눠주는 게 옳지. 아니에요. 도대체가 나를 어린애라고 좀 생각지 마요. 지금 내가 고작 친엄마가 그리워서 이러는 줄 알아요? 왠지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야. 딱히 뭐라고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아줌마의 사진을 보면 왠지 모를 체증이 일어나고 뼛속에서 뭔가 구조 신호를 보내듯이 찌릿찌릿하고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뉴런이 촉수를 세우며 이 모든 게 나더러 마가 하고 외치는 것 같다고. 지금 좀 맘에 안 차더라도 친해지려고 노력해봐. 조만간 집에 다시 한번 모시고 올 테니까. 그러면 조금씩 더 친근해지겠지. 아니, 싫다고요. 싫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점점 왜 이래? 대체 이유가 뭐야? 몰라요. 그냥 싫어요. 하지 마요. 너 그러면 이 아빠가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아빠지만 너도 너야. 허구한 날 부실한 반찬에 꼬들밥, 눅눅하고 구겨진 옷,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 도움이 아줌마가 해주시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너도 알잖아? 학교에서 다녀오면 집에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좋아? 동기가 불순한 거 알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해요. 이 자식이 주둥아리만 살아서 코딱지만 한 게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들었어? 하여간 저놈의 TV를 내다 버리든지 해야지. 엄마라는 또 아내라는 존재의 위상에 대한 아버지의 고정관념과 그동안의 여러 장면들로 미루어 볼 때 나는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어째서 엄마가 나를 버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버렸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지나간 일을 이야기할 때면 엄마가 나를 청량리역에 내버렸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당신이 실종 신고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쏙 빼먹었으며
다른 부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가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지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버지의 컴퓨터를 뒤지다가 내가 들어가자 창을 닫아버리던 엄마.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한 번 꼭 끌어안은 엄마의 가슴에서 느껴지던 비정상적인 심장 뛰는 소리. 웬 아이를 데리고 온 정체불명의 여자와 드자비를 하던 엄마. 아빠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로 거실 바닥을 질질 끌려다니던 엄마. 어째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라는 듯 묻어두고 있는 거지? 이 새끼가 태클 걸어서 안 되겠다잖아요. 아,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저 그동안 아비 노릇 제대로 해본 적 없지만요. 그래도 평소에 전혀 좋다 싫다 말 없던 애가 이렇게 기를 쓰고 덤비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아직 때가 아닌가 보죠. 네, 제가 뭐랬어요? 결정권, 맞아요. 저나 어머니한테 있는 거 맞겠죠. 하지만 제가 얘 의견을 하나도 반영 안 하겠다고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으로 미루시라고요. 애한테 그러지 좀 말라니까요. 준비가 안 됐나 보죠. 그리하여 아버지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준 것은 지금까지 그것으로 단 한 번이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결과는 지금과 같다. 여러모로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수치와 오점과 불편이라는 삼박자. 만일 그때 내가 아버지를 막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상상해보곤 한다. 어쩌면 결혼과 함께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오히려 주말에 하는 전형적이고 사뭇 고답적인 가족 드라마 같은 우애를 형성하고 집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집 같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한때 스쳐갔던 어린애의 어설프고 황당하며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일종의 이해감을 비웃었을지도 모르지. 그 뒤로 한 해, 또 한 해마다 할머니는 서너 장의 사진을 갖고 왔고 신기하게도 나는 더 이상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어떤 충동이나 미묘함을 느끼지 못했기에 이제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을 넘겼다. 아버지는 몇몇 사진 속의 사람들과 부지런히 만남을 가졌지만 인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연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것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로 인한 본능적 성향의 부정적 발산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었다. 할머니는 당신 아들이 호라비로 늙어가다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된 건 모두 다 죽은 년의 저주 탓이라며 나를 경멸하는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에게 일말의 미안한 마음은 남아있지만 나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길 건너편에 마침 마을버스가 도착했다. 그것이 유턴에서 이쪽으로 오기를 기다리며 사람들이 몸을 조금씩 앞으로 내밀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가려져 있던 1층 빵집이 보였다. 빵집 앞에서 푸른 옷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여자애가 가게 앞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 애가 이쪽 길 건너편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든다. 누구한테 하는 거지? 나는 고개를 양옆으로 돌려보았으나 빵집 여자애한테 마주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한 가지 목표, 마을버스만을 기다리며 목을 길게 빼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다시 건너편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애는 그저 미소하며 제자리에 빗자루를 짚고 서 있었다. 분명 우리의 눈은 마주쳤다. 그런데 내가 아는 애였나? 내가 언제 저 집에서 빵을 산 적이 있던가? 아니, 그럴 리가. 빵이라면 지긋지긋한데 차라리 라면이 낫지. 빵은 무슨 빵 100번 양보해서 어쩌다 한두 번 빵을 샀다고 쳐도 길 건너편에서 내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까지 할 만큼 단골은 아닌데.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보았다. 지나가는 누군가였나 보지. 유턴한 버스가 와서 서는 바람에 길 건너편의 모습은 가려졌다. 나는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찍고 언젠가와 마찬가지로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느낌 때문에 버스 창가에 딱 붙어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 느낌이란 아버지가 고른 사진을 곁눈질로 훔쳐본 그때는 부정적인 무엇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때는 자석에 같은 극과 마주친 듯 되도록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앞섰는데 지금 것은 강렬한 인력, 그리움에 가까운 무엇. 창밖에는 아직도 그 애가 그대로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 애는 아직도 나를 향한 미소의 여운을 남기며 몸을 천천히 가게 쪽으로 돌렸다. 너는 누구지? 왜 나를 보고 웃은 거지? 버스 기사가 소리를 질렀다. 거기 학생. 위험하니까 머리 집어넣어. 굉음과 함께 마을버스가 출발했다. 나는 머리를 창 안쪽으로 끌어당겼으나 눈길은 아직 밖을 향한 채로였다. 그 애가 들어간 가게 문이 닫혔다. 쇼윈도 너머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앉은 여대생이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이 짜증난다는 듯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때 통제할 수 없이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이 눈물의 이유는 뭘까? 어쩌면 나는 오래전에 내 옆에 있었던 무언가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무얼 잊어버리거나 놓고 온 걸까? 그 애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느 평행우주 속에 살고 있어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아이일까? 그 애뿐 아니라 지금껏 내가 선택해오지 않았거나 거부해온 모든 요소와 사람들이. 버스가 털털거리는 바람에 눈 속에 고여있던 물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위저드 베이커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